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그러니까 증시가 조금 이제 약간 불안했어요. 출발은 좀 불안했는데, 그 원인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그랬죠. 중국과 이제 주말에는 중국과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고, 뭐 철강 관세 많이 매기겠다. 그런 뉴스가 있어서 좀 불안하게 시작이 됐는데, 어, 그 후반으로 좀 가면서 자, 테슬라는 이제 조금 이제 늦게 시동이 걸렸는데 여기 이렇게 뉴스 보시면은 시진핑하고 전화 통화를 할 것이다. 주중에 통화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통화 기대감면서 그리고 그런 중국과의 무역 협상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 네. 그리고 머스크 이야기도 있네요. 뭐 도지 떠나자마자 머스크 8,950억 원 투자 유치, 뉴럴링크가 투자를 받았다. 이런 뉴스가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해서 또 관세, 뭐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 뭐 되네 안 되네 하면서, 예, 자 이번 달 또 미국하고 일본 관세 협상 가능성이 있다. 이번 6월 달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관대가 되겠죠. 뭐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거 된다 안 된다에 따라서 또 주가가 요동칠 것 같고. 자, 그래서 주말에 그 중국과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어 이제 이 월요일에는 좀 뭐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지수상 모습으로 봤을 때는 잘 버티고 있어요. 예.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하방 압력이 있잖아요. 이제 수익이 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도를 하려고 수익 실현하려고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이런 압력이 이제 꽤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 상단부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보셨겠지만 이렇게 잘 올라가고 상단부에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 안에 올라가야 돼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시간 타이밍, 이 타이밍 안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지나서까지도 못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아래쪽이 깨질 가능성이 있으면서 이렇게 크게 떨어지시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고점부에 이제 매물을 지금 이제 소화를 하고 있다. 소화를 하고 이렇게 뚫어야겠죠. 예.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으니까 지지가 잘 되고 있네. 작년에 이게 보셨죠? 지지가 잘 되고 있네. 이거에 너무 안심을 해서는 안 돼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런 어떤 추세 같은 게 있는데 추세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내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추세가 뚫리고 너무 이제 시간이 이렇게 오래 끌게 되면 하락을 하죠. 그리고 지금 추세 시간 타이밍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이번 주 그러니까 봉으로 따지면 이제 봉이 이게 4개 오늘 저녁 화수목금에서 이제 봉 4개가 있는데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4개까지는 좀 그렇고 한 하나 둘 세 개까지는 괜찮은데 금요일 정도에는 상승을 해야 돼요. 늦어도. 너무 시간 또 이제 넘어가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좀 이제 하락으로 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가 이제 하는 이 계산법이 있는데 이 계산법에 의하면은 이번 주 안에는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서 여기 돌파를 해야 된다.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해야 된다. 오늘 저녁에 이제 바로 좀 돌파를 해주면 제일 좋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19,389를 오늘 저녁에 바로 돌파해주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고, 아무리 늦어도 이번 금요일에는 돌파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다른 종목보다 좀 큰 테슬라라서, 예, 테슬라라서 지금 테슬라는 어,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의 상승보다는 조금 약하게 올라갔죠. 여기까지. 초반에 이게 좀 음봉이 좀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예. 근데 이때 심리를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팔고 싶어 하는 차트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고 나서 반등을 기대했지만 다시 음봉 나오고 또 음봉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등을 했죠.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어, 하락을 해서 저점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왔고, 또 하락을 해서 저점을 내려놓고, 반등 나오고, 또 저점 내려놓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이 고점 있죠? 예. 그 지금 이 주가가 해야 될 일은 이 저점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저점을 올려놓고 또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은 좀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 요 지금 주가 형태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주가의 시스템이고 패턴인데 뭐냐면 많이 하락을 시켜 놓으면 반등을 해도, 예, 그 반등이 계속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기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애시당초 많이 하락한 것 자체가 원죄입니다. 이 많이 하락을 시켜 놓으면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조금 약해졌죠. 예, 여기는 하락이 좀 크죠, 이 폭이. 근데 하락이 좀 약하게 좀 줄어들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하락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이렇게 하락이 크죠, 여기는. 예. 근데 하락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예, 애시당초 많이 상승을 시켜 놓으면 하락을 해도 괜찮고, 또 하락을 많이 시켜 놓으면 반등을 해도 별거가 없습니다. 다시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죠. 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상승을 시켜 놨는데 이 반등의 폭을 보는 거예요. 예. 이전에 이렇게 딱 모습을 보면은, 그러니까 반등의 폭이 그래도 다시 커지고 있죠. 예. 여기 뭐 반등 뭐 요만큼밖에 못했잖아요. 예. 근데 반등의 폭이 좀 커지고 있다. 요 높이요. 예. 그래서 어제 후반에 반등이 잘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하락이 좀 나오더라도 저점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보자면, 예, 주가 상승이라는 것은 많이 상승하고 약하게 내리고, 근데 이 많이 상승한 것 자체가 잘하는 거예요. 예. 조금 세게 내려와도 저점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 지금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봤을 때, 어,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경기,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상승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침체가 오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은 완전 0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거고, 뭐 5%가 됐던 10%가 됐던 또 각국 나라마다 차별을 두던 어떻게 됐든 크던 작든 앞으로의 세상 일단 당분간은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가 딱 정해지고 이제 하반기를 봤을 때 이제 이 관세가 딱 정해지고 그 관세가 매겨진 물건들이 외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수입이 되겠죠. 이 수입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물건 가격들이 오르는 이 물가 상승이 하반기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미국 경제가 이렇게 그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견뎌낼 수 있나? 아주 심하지만 않다면은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관세가 아주 심하게만 매겨지지 않는다면은 이 그러니까 외국 업체들 그러니까 현대차가 한국에서 현대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가 아주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가격적인 상승분을 그렇게 높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약간 높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그 정도는 미국 사람들이 감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물가는 다시 이제 다소 살짝 이제 물가는 다시 또 살짝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간이 있어요. 아무리 뭐 이런다고 해도 연준이 언제까지 계속 금리를 안 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천천히 지지부진하게 내리긴 내려도 예, 올 12월 안에는 금리 인하가 한번 있을 수밖에 없다. 아마 연준에서 이 정도 물가 뭐 반등 좀 나오는 것은 괜찮다 하면서 금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물가 다시 오르니까 우리 금리 내리는 거 이제 완전 전면 보류 막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이제 나쁜 시나리오, 예, 침체가 발생이 되는 나쁜 시나리오가 있고 그냥 이제 뉴 노멀이죠. 음, 어, 사실 이제 미국이 자신들의 그 국가 부채를 예, 이 외국 회사들한테 관세를 매겨서 그걸로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그걸로 확보된 자금을 가지고 뭐 국민들의 감세를 해주거나 국가 부채 줄이거나 이런 걸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가능성을 봤을 때는 이 두 번째 뭐 50% 100%막 그런 관세는 그거는 일시적일 것 같고 또 나중에 또 다시 조정을 할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있을 때 관세보다는 그래도 관세가 이래저래 좀 매겨진 그런 사회를 앞으로 살아나가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가가 살짝 올라주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주식 자체가 그 물가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은 더 팍팍해지겠죠. 예, 물가가 좀 오르기 때문에 좀 팍팍해지고 다소간의 소비 침체를 좀 겪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재 이제 미국 경제를 봤을 때는 그렇다고 완전히 미국이 그냥 푹속 주저앉느냐, 경기가 완전 급감을 하고 냉랭해지느냐,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있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경제 호황은 아니에요. 약간의 둔화, 경기 둔화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기업들마다 차별이 생길 것 같고, 근데 이제 빅7 같은 경우에는 이 빅7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물가 상승은 오히려 도움이 좀 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아주 심한 경기 침체, 뭐 실업률이 막 급증하고 막 그런 쪽으로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겪고 있죠. 겪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좀 잘 풀린다. 그리고 확정이 된다. 그래도 불확실성이 사라진다. 예. 그러면은 오히려 주가 상승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당분간 뭐 대내 만에 하면서 뭐 서로 막 이렇게 뭐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아직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미국 전체 경제를 봤을 때 미국이 앞으로 이렇게 완전히 막 무너지는 나라가 될 것이냐, 예, 이런 거 가능성은 좀 적고 여전히 미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세계 1위 국가, 또 빅세븐도 세계 1위 기업들 그 지위는 당분간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뭔가 좀 이렇게 폭발적인 기폭제, 그래서 막 급등으로 막 이렇게 로켓처럼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것을 나오려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재료들 말고 뭔가 새로운 재료, 뭔가 새로운 재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격적인 금리 인하라든가, 생각보다 빨리 금리 인하를 한다든가, 갑자기, 예, 뭐 그런다든가.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앞으로 내가 이제 경기 부양을 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한다든가. 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